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지TV의 팀입니다. 오늘 먼저 보게로 돌아온 게임은 자랑스러운 국내 작가님들의 신작이자 이번 10월 SN 행사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었던 주식 전략 게임 웨일 스트리트입니다. 우선 패키지에서부터 주식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가슴이 설레일 만한 주식 캔들 디자인과 주식시장에서 물결을 일으킨다는 의미로 제목에서도 담겨있는 고래의 이미지가 첫 인상에서부터 기대를 갖게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간 여러 펀딩을 통해서 맛있는 일러스트 디자인으로 정평이 나있는 올린 스튜디오에서 디자인을 담당했고요. 게임 개발은 대표작이 다크호스 및 최근 드래곤 이츠와 달력 형태의 보드게임인 던전 365를 제작한 이주아 작가님과 잘그라 광고 그리고 하이드 비밀리언 D를 개발하신 김기웅 작가님께서 협업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외에서부터 선출시대에서 큰 인기를 끌고 국내에서도 펀딩을 준비하고 있는 이 웨일 스트리트의 매력을 저와 같이 함께 살펴보시죠. 웨일 스트리트는 보드게임에서 자주 사용되는 테마 중 하나인 주식을 소재로 만들어 게임 종류 시 결국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 게임입니다. 또 이런 주식 테마의 게임들이 대부분 그렇듯 각 기업들의 주가를 나타내는 보드가 있고 그 보드 위에서 기업들의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반복되는 와중에 싼 가격에 주식을 사서 가격이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 소위 타이밍을 잘 봐야 하는 게임류이죠. 이런 주식 게임의 설계 포인트는 결국 각 회사의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부분의 설정인데요. 여타의 게임들에서는 기본적으로 운이라는 요소를 바탕으로 일부에게 주어지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베팅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대를 속여야 하는 그 약간의 블러핑 요소가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가 최악의 선택을 해야만 상대적으로 내가 이득을 보는 경우로 설계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웨일 스트리트는 플레이어들 간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보다 전략적으로 자신의 주식을 운용할 수 있게끔 한 점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게임의 패키지 외관에서도 느껴지듯 게임의 타겟은 완전 매니아층들 혹은 초보 게이머들도 아닌 어느 정도 게임에 관심 있는 패밀리층의 타겟을 겨냥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주식이라는 테마가 선뜻 어렵게 다가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전체적인 플레이 타임이라든지 내 턴에 하는 행동은 아주 간결하게 정해두었는데요. 각자 돌아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기업의 주식을 한 장씩 사거나 팔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연히 현재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거나 비용을 받을 수가 있고요. 누군가가 구매한 주식은 가격이 한 단계 상승하게 되고 혹은 반대로 판매한 기업의 주식은 한 단계 하락하게 됩니다. 때문에 내가 이번 턴에 구매한 주식이 다음 턴에 돌아와서 보니 다른 플레이어들도 구매를 모두 해가지고 가격이 오른 걸 보고 다시 되팔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번 라운드에서 주식을 한번 구매한 기업이나 판매한 기업은 그 반대로 다시 되팔거나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파는 행동이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하지 않고 각 기업별 주식도 총 5장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액션 단계가 누구나 쉽고 간결하게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매 게임마다 8개의 기업들 중에 이렇게 5개의 기업들을 랜덤으로 골라서 게임을 진행하게 되는데 기업들마다 각 업종을 대표하는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었고 심지어 이렇게 비대칭 고유 특성과 고유한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 조합으로 게임을 시작하느냐도 초반 주식 매매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더불어 이렇게 선택한 5개의 기업들 외에 남은 3개의 기업들은 뒤집어서 저마다 뒷면에 다르게 그려져 있는 주가 변동표를 가지고 총 3라운드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도 리플레이성을 높이는 굉장히 영리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식 게임인데 각 기업별로 주식이 총 5장밖에 없다는 말에 누군가는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장이 참 기가 막히게 책정됐다라고 느낀 것이 바로 다음에 후술할 배당금 배분 때문이기도 하고 더 핵심은 각 기업별로 최대 주식을 보유한 플레이어가 이 최대 주주라는 명목 하에 받게 되는 최대 주주 마커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뉴스에서 들어본 대주주 같은 개념인데요. 각 기업체별로 가장 많은 주식을 갖게 되는 순간 최대 주식 마커를 갖게 되는데 이 마커를 보유한 사람은 앞으로 해당 기업체에 굉장한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우선 해당 기업의 비밀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비공개 기술 카드를 언제든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주주인 터라 현 기업의 상황을 다 알 수가 있는 셈이죠. 더불어 각 플레이어들이 주식 매매하는 단계를 모두 패스하게 되면 이제는 기업 운용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기업 운용이라는 것이 앞서 말한 기술 카드들 비용을 지불해 추가하거나 혹은 교환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행동들의 판단을 모두 각 기업체의 최대 주주가 결정하게 되며 그때 사용되는 비용은 이전에 해당 기업의 주식을 구매하면서 지불한 돈 및 실적 발표를 통해서 따로 기업 보드 옆에 쌓아둔 자산들을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영을 하는데 부담이 적긴 하지만 결국 모든 단계가 끝나고 마지막에 각 플레이어들이 보유한 주식별로 이 배당금을 분배할 때에도 해당 기업의 자산으로 분배를 하기 때문에 무작정 펑펑 낭비를 할 수만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게임의 가장 매력인 전략적 포인트를 가르는 기업 실적 발표 단계에서도 어떤 기술 카드를 사용할지를 최대 주주가 결정하기 때문에 주식 게임이지만 도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그 CEO의 느낌도 한 스푼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웨일 스트리트의 가장 큰 재미이자 독창성이 빛나는 부분은 바로 기업 실적 발표 단계입니다. 결국 주식 게임은 어떠한 요인으로건 각 기업의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변동을 해야 되는데요. 이 게임에서는 그 결정을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카드의 족보로 결정을 짓는다는 점이 재미난 포인트였습니다.
앞서 계속 언급했던 기술카드의 조합이 바로 그것인데요. 5종류의 색상과 1에서 10까지 적힌 50장의 기술카드들을 사용해서 다른 경쟁업체보다 더 강력한 족보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마치 그 텍사스 홀덤을 하는 것과 같은 기분으로 모든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 기술카드가 3장이 오픈되어 있고 각 기업들만 사용할 수 있는 기업 기술카드가 있는데, 이 또한 기업들마다 최대 보유할 수 있는 이렇게 수량이 다르고 앞서 말한 최대 주주가 몇 장을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앞면으로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모든 기업체들이 공개를 하기 전까지는 누가 이길지 모른다는 그 쫄깃한 매력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당연히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쪽이 강하게 되고요. 카드 장수가 강한 경우는 같은 숫자 그리고 같은 색상 그리고 연속된 숫자 순으로 패의 강함이 결정되고, 무조건 최소 한 장은 각 기업 보드에 있는 카드를 사용해서 공용 마켓 보드의 기술 카드들과 조합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도 고실거리를 더하게 됩니다. 또 기업별로 공개하는 순서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뒷순서는 그 앞선 기업들의 패를 보고 조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또 카드 조합의 합이 동일일 경우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도 좋은 밸런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5개의 기업들이 운영 단계를 마치고 실적 발표로 넘어가게 되면 현재 라운드에 펼쳐진 이 주가 변동표에 맞게 주식 등락 및 기업들의 보상금이 결정되는데요. 어떤 주가 변동표로 라운드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성적이 안 좋으면 추가 하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 발표도 무조건 풀베팅이 아니라 좋은 카드들을 모아두었다가 더 높은 보상을 주는 라운드에 승부를 거는 전략도 가능한 셈입니다. 실적 발표가 끝나게 되면 각 기업별로 배당금을 배분하게 되는데, 이 또한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가 결정하게 되고, 각 주식별로 받는 이 최대 배당금은 해당 기업이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되기 때문에 주식을 갖고 있는데 누구는 배당금을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일이 없이 모두 공정하게 분배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시 되짚어보면 주식 매매 단계를 통해서 최대 주주를 결정짓고, 그 이후에 각 기업들의 최대 주주들은 해당 기업의 비공개 기술카드들을 확인하고 때로는 기업의 자산으로 기술카드 구입 및 교환을 하면서 강력한 조합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조합을 강력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면 이후에 이어질 실적 발표 단계에서 주식이 상승할 것이므로 미리 주식을 구매해두려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아무리 봐도 이 실적 발표가 엉망일 것 같으면 누군가가 주식을 사게끔 유혹적으로 블러핑을 해서 가격이 조금이라도 올랐을 때 팔아서 빠져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 3라운드 동안 진행된 이 일련의 흐름이 단순히 운과 블러핑에만 의존한 주식 게임이 아니라 약간의 전략적 포석과 빌드업까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실제로 기업을 키워서 엑시트를 꿈꾸는 스타트업을 경영하는 기분마저 들게 했습니다. 또한 깨야 할 디테일이긴 하지만 5종류의 기술카드도 단순히 컬러로만 구분지는 게 아니라 바이오, 클라우드, 가상화폐, 동영상, 기계자동화 등 실제 앞으로 필요한 기술들로 디자인한 점도 테마에 좀 더 몰입을 할 수 있게 애를 썼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주식 테마를 좋아하시는데 그간 너무 운과 블러핑에만 휘둘려서 지치셨던 분들과 홀덤의 매력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두말할 것 없이 강추하고 싶은 게임 웨일 스트리트였습니다. 본 게임은 텀블벅 펀딩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자세한 가격과 게임 내 구성물 상세 정보는 해당 페이지를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펀딩이니만큼 본 게임 외에도 게임을 진행하는데 세팅 및 플레이성을 높여주는 플레이 매트까지도 함께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텀블벅에서 웨일 스트리트를 검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들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재미난 모드라이프 트릭스. 그럼 우바!